안녕하십니까. 지금 보궐선거 상당히 그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매년 이제 그 총선 때마다 평균적으로 이제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이제 그 보궐선거가 생겼어요. 배지가 다른 나는. 총선은 이제 그 시효가 이제 그 6개월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제 빨리 그 기소를 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그리고 이제 원래 재판은 1심은 이제 좀 길게 해줘요. 정인이 많아서 1심은 6개월 해주고요. 그 다음에 2심, 3심은 3개월에 각각. 그러면 이제 그 총 재판은 이제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6개월인데 통계를 보니까 4년 전에 이제 4년 21대 다 됐잖아요. 21대의 그 평균은 대법원까지 14개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법에는 633이면 12개월에 끝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4개월에 끝났어요. 이 말은 이제 그 전에보다 20대 이전보다 이제 한 2달 정도 지연되고 있더라고. 요즘은 이게 재판이 조금 지연되는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공판 중심주의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다 정인을 부릅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모든 참고인들은 전부 이제 그 원칙은 법정으로 불러버리니까 2달 정도 늘어났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게 2달 정도 늘어났다. 법에는 12개월인데 실제 그 14개월이 평균 걸렸다. 근데 이거 보니까 또 이재명 게 생각나네. 이재명 거는 이제 그 아직 1심이 지금 2022년 9월 8일이니까 2022년 9월 8일이면 지금 이번에 9월달 되면 1심에만 이게 2년이 걸려버리는 엄청난 거죠. 근데 또 지금 무록된다고 또 이번에 있잖아요. 이번에 17일날 또 연기되면 야, 한건으로 평균 다 잡먹네. 모든 평균이 대법원까지 최종까지 14개월인데 이재명이 혼자 1심에서 2년 끌어버리면 평균을 이게 얼마나 늘려버리는 겁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다른 재판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래 하니까 그렇게 끝나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가 많은 게 이미 기소 중인 피고인이 한 20 몇 명 됩니다. 이미 재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배지가 빨리 달라는 거예요. 이미 재판하고 있는 피고인이 한 26, 7 이렇게 있고요. 26, 7.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많은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지금 이제 그 기소를 앞두고 있는 돈봉투죠. 대표적으로 이제 돈봉투는 어제 방송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 윤관석, 이승만, 허종식 요 정도가 이게 기소가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그 소환을 아예 불응하는데 이제 그 회기 아니면 체포영장 제가 치라 했고 회기 중에도 이제 체포영장을 치면 법원에서 이게 표결하기 남 부끄럽잖아요. 국민들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또 이제 꽤 있습니다. 당선된 의원들이 한 10명 넘어요. 20명이 돈 받았으니까. 그 중에 절반이 당선되면 그럼에도 기소가 되면 그 빨리 끝나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고인이 20 몇 명. 그 다음에 사실상 피고인인 돈봉투 받은 사람이 한 10여 명. 그거 빼고 이번에 순수하게 선거법으로 고소고발 추린 게 혐의가 있다고 추린 게 83명. 고발은 2,000명이 됐고요. 그중에 아닌 거 다 대충 말도 안 되는 거 빼고요. 진짜 이게 입건대가 이제 이거는 수사할 가치가 있다. 기소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입건된 게 83명입니다. 당선자가. 엄청나죠. 야, 83명. 그 중에 몇 명이 기소될, 기소는 평균적으로 이제 옛날에는요, 한 20명 정도에 대해 기소가 되면 6, 7명 달아나고 배지가 나머지는 뭐 벌금 80만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아마 이제 저는 83명 중에 최하 한 30명 이상 정도는 이제 기소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피고인이 20 몇 명, 그 다음에 돈봉투 받은 잠재 피고인이 한 10여 명, 그 다음에 추가로 이번 선거법에 기소될 사람이 한 3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83명 중에. 이렇게 그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야, 역대에게 이런 보궐선거가 있었나요? 엄청난 겁니다. 앞으로 원래는 이제는 이제 서초동이 여의도 운명을 좌우해야 되는데, 서초동이 여의도의 운명을 좌우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은 이게 여의도가 워낙 민주당 독식이 돼가지고 우리 서초동을 삼키려고 하니 이게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법관들이 8월 또 초에 또 많이 나가잖아. 노정이라든지 많이 나가면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이 원래 임명해야 되는데 대법관들에게 국회 청문회하고 동의받으니까 이게 걱정이죠. 앞으로 이게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어떻게 쥐고 흔들지. 지금 이게 벌써 막 우려 섞인 법조계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법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사법부나 검찰이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압도적으로 지금 많다, 이번에는. 지금 상당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서초동과 여의도가 이제 거의 뭐 전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검찰을 그냥 막 집어삼키고 사법부까지 법원에 압박을 해서 대법관들에게 우리 동의 없이 대법관 안 되니까 온갖 수단 방법 안 그리고 서초동을 파괴하자고 전쟁을 선포하는 게 여의도고, 그에 반해서 요즘 서초동에 제 사무실이 있잖아요. 법조인들은 밤에만 모이면 물론 뭐 민변 일부 빼고는요. 지금 이제 막 이재명이 조국이 욕하고 지금 난립니다. 왜? 법조인들 중에 보수가 훨씬 많거든요. 훨씬. 정말 앞으로 서초동과 여의도가 전면전에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전운이 감도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한 70~80%는 상식적이고 이런 판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뭐 여의도에 굴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보통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보통 서초동에서 이제 짐작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대충 이제 재판을 보고 이제 배지가 어떤 순서로 날아갈까, 이런 전망들을 뭐 변호사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맨날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법조인들이 모이면. 그런 걸 제가 종합해 봤더니 좀 유명한 사람 중에 뭐 이름 없는 덮보잡들 좀 빼고, 덮보잡들은 뭐 날아갈 재미게 빼고요. 좀 그래도 국민들이 알만한 사람 중에 어떤 순서로 배지가 드러날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어떤 분들에게 술래기도 합니다. 뭐 통당 한 마리 술래기도 해요. 누가 제일 먼저 배지가 드러날까? 이런 하는데 압도적 1위는 이제 조국입니다. 조국은 뭐 전부 연내에 단단을 하는데, 연내가 아니고 저는요 8월달 전이나 봐요, 무조건. 왜냐하면 조국 재판부에 8월 1일 퇴임하는 대법관이 있거든요. 그 전에 한번 끝내야죠. 이걸 이렇게 끌 이유가 없어요. 끌 이유가 없잖아요. 엄상필 대법관, 대법원 3부죠. 거기에 뭐 오석주는 뭐 이번에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형우는 조국하고 대학 동기 구속까지 같이 동기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쓸 겁니다. 오히려 이게 주장하면 눈치 보입니다. 원래는 회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거. 자기 스스로 재판에 피하겠다. 그 다음에 노정희 여자 진보죠. 좌파죠. 그런데 퇴임이 8월 초니까 그전에는 이게 결론 내리고 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미룰 이유가 없죠. 3명이 해도 되거든요. 그건 4명 하고 가면 되죠. 이 조국 거는 이게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옛날에 최강욱이 전화배치하면서 증거능력까지 컴퓨터 다 판단해갔는데 조국이는 다툴 게 없어요, 실제. 상고 이웃은 낸 거 허접해요. 하루면 다 읽는, 지금 이게 법리금도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상고에 뭐 위조한 거 이런 부분은 다툴 게 없잖아요. 정경심이 대법원까지 나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아주 회계망치가 기이한 이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조국에게 그냥 8월 전에 간다. 이렇게 압도적인 법조인들이 그걸 봐요. 심지어 조국당의 소나무당의 변호사 만나봤더니 그 변호사도 그러더라고. 다 조국이는 간다. 조국당에도 그래 보고 있어요. 뭐 교도소 가기 전에 뭐 독도도 가고 어디 여러 군데 뭐 다닐지 모르겠지만 조국이 압도적 1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빨리 날아갈 사람은 누군가? 그게 바로 이제 조국당의 원내대표죠. 황운하입니다. 황운하도 2심에 이제 심리가 봉득 들어갔거든요. 1심에서 이미 뭐 다 해버렸는데 1심에서 한 4년 가까이 끌어서 거의 다 다툴 거 다 다투면 2심에서는 이제 정인을 별로 안 받아줍니다.
오래 끌 이유가 없죠. 2심은. 보통은 이제 4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2심 끝나면 대법원인데 이걸 이렇게 오래 끌 수가 없죠. 왜? 워낙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잖아요. 송철호건. 너무 이게 1심이 오래 끌은 거예요. 따라서 황운하도 이제 1심에서 이미 실형이 3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이제 그 사사 뭐 빠르게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최종적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요. 이 황운하는 2심 되면 구속될 겁니다. 제가 요즘 법조인 만났더니 1심에 구속 안 된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전부 다 똑같아 판결문에 이 좌파들이 썼나 사회적 유대관계 때문에 구속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서 구속 안 한다. 도망갈 염려가 없다. 조국 판결에도 그래 나와. 그 다음에 황운하 판결문에도 그래 나와. 이 자들이 사회적 유대관계로 봤을 때 도주하기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무슨 이게 회개한 논리입니까? 아니 피고인 중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회적 유대관계 있다고 도망 안 간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1심에 황운하가 구속 안 된 걸 전부 이상하게 생각해요. 엄청난 범죄거든요. 3년. 따라서 저는 2심에서는 이제 그 법정 구속 한다 봐요. 조국이 법정 구속 안 해가 엄청나게 비난받았거든요. 사법부가. 근데 황운하는 1심에 3년, 2심에서 구속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구속 피고인은 4개월 내에 무조건 재판 끝내야 대법원은. 그러면 이게 빨리 갑니다. 왜? 구속 기간 때문에. 따라서 저는 황운하가 그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되고 1심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황운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번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논란이 됐는데 누가 빠를까? 이재명, 이준석, 뭐 영문석 여러 명이 막 후보가 거론됐는데 누가 빠를까? 저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재명으로 봅니다. 이재명으로. 이준석이나 다른 사람들 올해보다. 그런데 왜 그러냐? 올해 이준석이는 한 1년 6개월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왜 빨리 가느냐? 대장동 이런 건 오래 걸리죠. 대장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두 개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위정교사하고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공직선거법은 지금 이게 왜 막 또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연기할까요?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공직선거법 위험하거든요. 100만 원 넣으면 보통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300만 원씩 받은 거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잖아. 그 옛날에 이규민 의원 고속도로 진입이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 바이크 오토바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300만 날라간 것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볼 때는 야 이게 백현동은 큰일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김인섭이가 로비해가지고 다 징역 놓는데 김인섭 로비해가지고 이게 바꿔준 게 다 드러나 버리는데 판결문에. 근데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협박이나 압박이 없은 걸 국토부에서 마치 직무유기로 처벌 고소할 것처럼 해가지고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이렇게 거짓말 공표해버려서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 김인섭이 로비 정상하고 이게 듣기 위해서 이거는 고의적인 엄청난 범죄예요. 뭐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장동하고 자기 무관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몰랐다 한 거잖아. 모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유죄가 나오고 이게 80만 원짜리일까요? 이게 80만 원짜리일까요? 대장동 김문기 두 개인데 특히 백현동 외에도 저는 이게 100만 원만 넣으면 이게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이번 총선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총선도 배치가 달아납니다. 근데 아무리 한성진 판사 시험 끌어도 지금 고발당했거든요. 그 한반도 인권 모임에서 한성진 판사를 고발해 놨잖아요. 판사도 이제 양심이 있지. 이제 정인 8명 남았어요. 정인 8명 남았다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태어나가 끌면 5, 6, 7 정도 하면 논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도 2년에 2년. 판사도 이게 부끄럽잖아요. 2년 걸렸으니. 놓가지고 이게 뭐 벌금이 놓든 뭐 집행유예든 징역형이 놓든 이게 놓으면요. 엄청난 거죠. 2심부터는 이제 의미가 없죠. 왜 정인 다 불러가 2년 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마 한 2-3달 뒤에 이제 그 선고가 다가온다면
그리고 그게 그 2심, 3심은 큰 의미가 없다면 이게 하나가 이재명의 목을 조이니까 이것도 이게 내년 초까지는 놓을 수 있다. 이것도 엄청나게 늦은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위정교사가 있습니다. 위정교사. 여기 분리가 내가 김진성 씨는 심리 끝났거든요. 이거야 이제 뭐 검찰 정의는 다 끝나잖아. 둘이밖에 없어. 둘이. 이재명 측에서 이제 뭐 무더기를 한 10명 가까이 했죠. 그래봤자 이게 금방 끝납니다. 이재명 측에도 이게 정인, 쓸데없는 정인들 다 불렀더라고. 쓸데없는 정인들. 그 아무 필요 없는 정인들. 거기 무더기로 이제 그 누구냐면 좀 KBS에 그거야. KBS 최철호 PD인데 KBS에 뭐 제작국장, 무슨 국장, KBS의 간부들 아무 사건에 관계없는 걸 무더기로 한 10명 가까이 신청했다고 제가 했잖아요. 이거 판사가 뭐 심리해도 금방 정인신문 끝날 거고 하루에 몇 명씩 하면 아마 이게 몇 명은 기억식이 돼요. 정인 받아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거야말로 제일 간단하잖아. 김진성 씨 자백에, 최철호 PD 자백에, 정의 쓸데없는 정인 10명인데 뭐 몇 번 하면 되면 이거야말로 분리돼 있잖아. 대장동에서. 이거야 유창훈이도 뭐 소명된다 했잖아. 유창훈이가 소명된다고. 그러면 이 위정교사 형량은 얼마일까요? 우리 이재명이 그 장시호 녹취록 틀면서 했잖아. 장시호 녹취록 틀면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뭐의 위정교사 10년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위정교사 7년입니다. 뭐 7년까지는 안 때리죠. 근데 교사나 위정이나 똑같거든요. 교사범은 정범하고 형량이 똑같습니다. 방조범은 2분의 1로 깎아주고 교사범은 이게 정범하고 형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위정을 보면 절반이 징역형, 절반이 벌금형, 그 다음에 절반 징역형 중에 다시 절반 정도가 실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이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위정교사가 어디에 속할까요? 무거운 징역형에 저는 우리나라 위정사건 중에 상위 0.0001%의 이재명의 위정교사 속한다 봅니다. 재질이 나쁜 게. 왜? 이게 도지사 선거가 달아나느냐 안 달아나느냐, 도지사 선거에 운명을 진 결정적인 정인을 정인을 갖다 포섭해가지고 위정을 했잖아.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돈을 줬잖아. 백현동에 김인섭 씨하고 김재성 씨. 그러고 그때 김재성 씨한테 압박을 했거든요. 왜? 위정 안 해주면 여기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요, 원래 재판이 중대할수록 위정죄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주면 또 이게 위정죄는 커지는 거예요. 또 이게 중요한 게 재판에 결정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여기에 따라 위정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 위정교사가 제일 빨리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징역형 놓으면, 집행유예만 놓으면 배치 달아납니다. 집행유예만 놓으면 검거 이상의 행위 놓기 때문에, 검거라는 게 징역과 똑같거든요. 노동 안 시키는 거죠. 검거 이상의 행위 집행유예만 되더라도 배치 달아난다. 이게 제일 빠를 수가 있어요. 위정교사가. 원래 그 총선 전에 놀랬거든. 총선 전에. 그때 배성희 변호사가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재명이는 2개가 있고 위정교사는 거의 끝났고, 지금 이게 선거분들이 8명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정의는 엄청나게 불렀죠. 이제 끝났다. 그래서는 이재명이가 3번째로 날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준석이는 이거는 못 봐요. 제가 몇 번 했잖아요, 방송. 이준석이는 이제 공영훈 캠프에서 죽을 때까지 간다 하니까, 공영훈 캠프에서 딸이 그냥 전세를 끼고 갭 투자했다고 떠들어버렸잖아. 김현정 쇼에서. 그걸 뭣도 모르고 채널A도 등기부등본만 띄보고 주소가 다르니까 봐도 채널A도 방송했다가, 근데 갑자기 주민등록 등본을 딱 내라니까 채널A가 사죄 방송했잖아요. 사과 방송을 했는데도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잖아요. 이 말은 허위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법정 제재를 받았으니. 그러면 이준석이가 거짓말한 걸 드러나 버렸잖아. 그러면 이준석이가 변명하는 게, 나 이거 등기부등본 보고 내가 착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쪽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게 변명이 됩니까? 등기부등본 주소하고 주민등록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서야지. 아니면 확인했어야지. 이거 변명할 거리가 안 돼요. 거리가 안 됩니다. 야, 이준석이 이거 근데 재판 신속하게 하면 6, 그 다음에 633이니까 1년 6개월 안에, 아마 내년 안에는 충분히
이준석이도 달아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다섯 번째. 양문석. 이거는 뭐, 양문석은 아예 그냥 재산을 갖다 자기 재산보다 허위 신고한 게 더 많다니까요. 자기 재산이 한 8, 9억 신고했는데 허위 신고 늘어간 게 10억이 되니까 자기 전 재산보다 허위 누락 신고한 게 더 많잖아요. 이미 이거는 선관위에서 뭐 그냥 고발해버리니까 이게 빠져나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대출 사기친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이 사업자 등록 하지도 않는 게 인터넷 뭐 쇼핑몰이나 허위로 내가지고 대출 받아버린, 이것도 이게 고발이 된 거 아닙니까? 일반 대출 사기로도 검거 이상이면 배지 달아나고, 그 다음에 선거법의 허위 신고는 100만 이상이면 배지 달아나고, 뭐 양문석이는 뭐 이래저래 달아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재판받고 있는데 덮보잡들 빼고 이렇게 크게 우리 좀 이름 좀 들어본 사람 중에 제가 순서대로 한번 5명을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해드렸고 아마 이제 빠르면 내년 4월에도 보궐선거 준비한다, 이렇게 기자들은 또는 이 법조계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재판하면 내년 4월에 좀 해야죠. 피고인도 많은데 여러 명들이 지금 이제 뭐 아예 재판 중인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성만 같은 사람들 당선돼도 아마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이제 몇 개나 놓을 겁니다. 그때 이거 우리 한동훈 위원장 보궐선거는 이제 무조건 놓아야 된다 보더라고. 물론 이제 이번에 당대표는 나올지 말지 고민 중에 있잖아요. 그거는 뭐 논란이 많은데, 근데 보궐선거는 무조건 놓아야 된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 보궐선거에 반드시 너가 우리 수도권이나 힘든 데서 배지 하나 달아오면 한 위원장도 살고 당도 삽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이게 그 깨끗했던 역대 선거에도 이게 대여섯 명씩 보궐선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십시오. 이미 피고인이 20몇 명에 입건된 게 83명으로 채다고, 그 다음에 돈봉투 이미 뿌린 게 또 10명 가까이 당선돼 있고, 이러면 이게 뭐 아마 역대 최대 보궐선거 놓을 수밖에 없다. 선거 다시 한번 우리가 신결전에서 제대로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